자, 맞지만 이과야 111경입니다. 차례대로경. 이 경은 사리푸타와 부처님께서 사리푸타를 칭찬하는 경인데, 그 칭찬하는 것이 사리푸타의 수행의 과정과 깨달음에 대해서 쭉 칭찬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온책의 가르침으로 사리불이 지혜제일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리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선과 사처, 즉 색계사선과 무색계의 사처, 즉 사무색 정처를 통해서 상수멸에 이르는, 그것을 쭉 부처님께서 직접 묘사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경이고,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사권,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경전으로서 맨 마지막 경 사권에서 차례대로경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붓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77쪽 2번,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현자이다. 현자이다. 현자이다라는 얘기는 뭐 현명한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현자이다. 그래서 뭐 이때 주에 보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현자란 빤디따란 18가지 요소에 능숙하고 12가지 감각장소에 대해 능숙하고 연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능숙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능숙한 것인 이 네 가지를 통해 현자라고 한다. 이 네 가지를 통해 현자라고 알려진다. 즉 현자로 해서 뭐에 현명하냐? 온척의 가르침에 현명한 것을 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 입장에서 설명한다면은 온이라는 것은 업과 윤회라는 모든 현상계, 업과 윤회라는 모든 현상계에 대해서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즉 우리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나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업의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업의 과정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건 상속되어 가는 겁니다. 업의 과정 속에서 상속되어 가는 그러한 존재 아닌 존재, 즉 말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파악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온이라고 파악하셨어요. 온. 온이라는 말 자체는 반드시 모든 현상은 과거의 과정이 있었겠지. 과거의 과정이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냥 멈춰져 있어요. 이것은 다시 이 현재가 과거로 가고 우리는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내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습에는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의 모습이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있겠죠 했을 때 있겠다라는 것을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바라는 방향은 있을 것 아닌가 봐요. 그 방향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걸 우리는 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이라는 것이 쌓였다는 이야기, 단순히 쌓였다, 무더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쌓여가는 것이 딱 종착역으로 이만큼 쌓인 거야. 그걸 계속 쌓여갈 거야. 계속 쌓여갈 거지. 쌓여가는 것은 위에 쌓인 것의 윗부분만 보여요. 그럼 그 안에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쌓였을까?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쌓여 왔잖아요. 자, 그렇게 쌓여온 것이 연기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니까, 연기적으로. 우리 12년으로 선거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무명했잖아. 그죠? 그다음에 행식했잖아. 그러면은 행식이라는 말은 순서상 우리 부처님 교설에 어디에 자주 나와요? 오온에 자주 나오지. 색수상 행식. 그럼 행식은 있다, 그지? 뭐가 지금 가로쳐져 있는 거야? 아, 행식은 있어요, 그죠? 뭐가 가로쳐져 있는 거야? 색수상이 가로쳐져 있지. 색수상이 가로쳐져 있지. 색수상이 가로로 묶여서 무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왜 무명이라고 가로쳐서
색수상 행식은 숨기고 행식만 드러났을까? 행식만 드러났을까라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게 공부단 말이야. 자, 이 행식이 그다음에 명색이 됐잖아. 그 명색은 명은 뭐죠? 명. 명은 수상행식을 명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수상행식이 명이야. 그 다음에 색하고 나왔죠. 그죠? 색.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가로쳤어요? 명이라는 말 안에 이름 명자입니다. 명이라는 밝은 명자가 아니고 이름 명자에 수상행식을 가로쳤지. 그 다음에 색이라는 글자는 드러냈잖아. 예? 또 왜 명색이라고 했을까? 이게 공부거리란 말이야. 이게 공부거리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단어 나오죠. 명색, 그 다음에 육입이 나오잖아. 육입은 안이비설 신인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다 드러나는 이야기잖아. 자, 요까지만 우리가 봤을 때 촉수의 치유, 생노사 이거는 뒤로 미룬 채 요것을 봤을 때 우리는 뭐냐면은 이것이 온이라는 것이라. 이것이 온. 이것이 온이라고 했을 때 어떤 온이냐? 어떤 온이냐? 자, 색, 수, 상. 모든 생명은 색수상을 가지고 있죠. 모든 생명은 색수상. 우리도 색을 가지고 있죠. 짐승들도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은 우리는 느낌이 풍부하지만 짐승들은 느낌이 풍부하대요. 굉장히 좁아. 좁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감각적이라는 얘기는 생존에서 필요한 절박한 긴장감. 그러니까 아니 소위 아프리카 초원에서 여유롭게 드러 누워 있는 거는 사자 말고는 없어. 코끼리 말고는 없습니다. 그 밑에 초식동물들은요, 다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하죠. 그래서 먹이를 제대로 먹어요. 먹이를 먹으면서도 두리번, 두리번 해요. 물을 마시면서 두리번, 두리번 해요. 우리는 커피 한잔 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멍 때릴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수랑은 굉장히 좁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생이 상이라는 것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수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살까? 수를 바탕으로 해서 삽니다. 왜냐니까 수라는 것은 느낌에 당장 접근과 회피가 있다 했잖아. 접근하고 회피는 내한테 이때는 거 먹이, 물 하는 거는 접근하겠지. 회피하는 것은 조금만 의심가고 조금만 어떻게 뭐 해도 회피하겠죠. 도망가려고 그러고 뭐냐면 그쪽하고 멀어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바닥에 벌레 하나만 지나가도 앞에 딱 가로막아 보세요. 걔가 가로막으면은 그쪽으로 계속 모르고 와요 하고 가만히 지도 서요. 섭니다. 왜? 그 입장 개 몸뚱아리 거리로 따지면 엄청난 거리예요. 그런데도 울림이 있고 해서 자기는 긴장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판단해요. 판단 못하고 가만히 정지해. 다시 말해서 수는 있어. 느낌이. 지금 위협적 느낌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상으로 가요. 정지야. 딱 정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중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정지입니다. 왜냐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거기서 얼음 딱 돼버린단 말이야. 자, 어쨌든 그러든 저러든 간에 그래도 아무리 초식 동물도 좋은 풀하고 안 좋은 풀은 구분할 거다 이거. 예? 맛있는 거하고 덜 맛있는 것도 구분할까요? 상이라고 왜 없겠어요? 예. 그냥 나무에 매달린 열매도 따먹는데 지 맛있는 거 먼저 따먹고 나중에 어떻게 줄인 배를 더 채우겠지. 그렇게 봤을 때 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생명체 안에서는 색수상이 있지만은 인간으로 이야기하자 자 이제 우리 중생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은 색수상이 다 있지. 우리 이전에 색수상이 다 있었을 것 아닌가. 그 색수상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이전의 사람들은 알아, 몰라? 이건 무명입니다. 몰라서, 몰라서 무명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은 다 알아, 몰라? 살아온 과정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예?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예. 사람이 직립보행한 거 아니요. 예. 직립보행을 왜 했대요? 예? 직립보행을.
나무에서 뛰 내려와 가지고 예? 걸어 댕긴 놈만 살았어요. 나무에 있는 놈들은 다 얼어 죽었어요, 빙하 때. 나무에서 내려와서 깔짝깔짝거리는 놈들은 추위를 피해서 추위를 피할 수 있었는데 나무 밖을 못 벗어나는 애들은요. 나무 밖의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해. 그 다 얼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직립보행을 해. 우리는 어떻게? 적어도 서서 걸어 다니는 과정을 쭉 이어왔던 행. 아시겠죠? 행. 자, 서서 걸어 다니는 놈은, 이거 아주 작은 예입니다. 서서 걸어 다니는 놈은 뒤를 돌아봐요. 앞을 보고 다닐까? 앞을 보고 다니지. 뒤돌아보고 안 다녀요. 뒤는 가끔 가다 돌아봐. 의심나면. 가끔, 여러분 하루에 뒤돌아 몇 번 봐요? 한번 오늘부터 세보세요. 대회 가시면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는. 여러분, 자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상의 사람은 앞을 보고 합니다. 앞을 보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로 갈 방향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즉, 입장이 다 있는 거예요. 입장. 그 입장이 식입니다. 식. 누구든 자기 입장이 있지. 누구든 자기 입장이야. 좀 전에 점심때 뭐 먹으러 가려니까 여기서 의견 체크하라면 중구난방입니다. 의견 단일화돼요. 각적 개성이 다 있어요. 각적 개성이 다 있습니다. 왜? 입맛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식입니다. 식. 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맛이라는 것이 딱 오면은 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내지는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입장이 다 있죠. 나름대로 다 입장이 있죠. 남편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부잣집에 태어나는 게 좋아요? 입장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 사는 게 좋아요? 시골에 사는 게 좋아요? 다 서울 사람들 시골 가서 산다고 하지. 시골 가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보름도 못 살아. 첫째, 파리 때문에 못 살아. 너무 많습니다, 파리가. 왜?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공기 좋죠, 그죠? 공기 좋은 거 하나 말고. 낮에는요, 다 일하느라 심심해요. 그러니까 아유 여유롭고 좋지 않느냐. 여유롭고 좋죠.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가 거기서 여유로우면 여유로워요, 지루해요. 여유로운 게 금방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식은 어떻게 돼 있어? 21세기 서울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도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식입니다. 식. 여기서 조금 일탈하면 좋지. 일탈하면은 일탈해요. 어디 같이 그냥 성지순례 가보면은 집에 전화하기 바쁘더라 다들. 어. 잠깐 외출하는 것도 저녁에 저녁 꼭 밖에 나가면 집에서 저녁 챙기지도 않으면서 저녁 먹었나 확인해. 음.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죠? 그게 식이란 말이야, 식. 여러분들은 여성으로서의 식이 있지. 나는 남성으로서의 식이 있고. 아니, 각 직업군별로 식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행. 우리는 똑같은 뭐냐면은 문화 속에서 살아요. 똑같은 문화 속에서 산다는 얘기 대체로 우리가 한 문화 안에서 똑같은 것은 또 어깨가 있다 그죠? 한 문화 안에서 삽니다. 그 한 문화 안에서 살지만은 각자의 개성은 다 다르죠. 이 문화와 이렇게 각자의 개성이 다른 것은 실은 색수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색수상의 뭐냐면은 산물이지. 행식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물이지. 산물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뭐 이야기야? 그게 전생 이야기라는 전생 이야기입니다. 전생 이야기가 내 전생이요. 아니면은 우리의 전생이요. 예? 우리의 전생입니다. 우리의 전생이라고 했을 때 내 전생 모든 신비적 입장에서는 내 일직선 전생이 있었으면 좋겠지. 내 일직선 전생이 있으려면은 예? 이게 연결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면 좋겠지. 그래서
신비화된 불교에 가면 항상 똑 떨어지는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달라이라마 그렇잖아요. 티베트 불교도 달라이라마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그 뭐야 테라와다 불교 중에 미얀마 가면은 몇 전생을 내가 알았느니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똑 떨어지는 전생이냐 했을 때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회의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 똑 떨어지는 전생이 있으면 신통이라는 말을 굳이 붙였을 수가 필요가 있었을까? 타심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붙일 필요도 없고 그죠? 신족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고 천이라는 말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또뭐 똑 떨어지는데 어제 일을 여러분 어제 우리 청정심 어제 점심 때 뭐 먹었어요? 우리? 자기 먹은 거 알잖아. 똑 떨어지잖아. 이걸 갖다가 무슨 신통이 있어야 하는 거야. 천의가 없어도 신족이 없어도 예? 타심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명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했을 때는 그렇게 일직선으로 나열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나열되는 것 같으면 무명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명이 타파되면은 명지가 생긴다는 이 명지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데 명지가 이 똑 떨어지는 것을 앓는 게 명지가 아니고 밝을 명은 무명에 대해서 무명은 모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윤회하는 것 아니요.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모름에 대한 알미 아니고 무명은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한 알미 아니고 이 뭐냐면 무명의 어리석음 이 무명을 다른 말로 모름 말고 어리석음으로 따지면은 어리석음에 대한 현명함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명지라는 것은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알미라는 언어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아닙니까? 이제 요런 걸 자꾸만 고민을 해야 된다면 일단 말이 조금 옆으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색수상은 가로로 쳤고 행식은 우리도 내가 설명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자, 그 아시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는 다음 이야기로 명색이라고 했어요. 명 안의 내용이 수상행식이라 그랬잖아. 수상행식인데 이 수상행식을 명이라고 했을 때 이 명은 내용이 뭐냐니까 수상행식이 아니고 탐진치입니다. 명의 내용이 명의 내용으로 수상행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많은 수상행식이 있겠지. 내가 내가 내 모친이 교회 집사였으면은 여기 지금 이 가사 입고 있겠어. 안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있어. 난 종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영향 많이 받았겠죠. 어. 다시 말해서 내 색수상행식 나라는 내라는 뭐냐면은 기질은 어떤 뭐냐면 내성적보다 자기 표현을 하고 사람들 모으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설명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 이 설명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상행에서 다른 것을 접촉했으면은 그 좋아하는 것을 다른 것을 했겠지. 예. 근데 군대 있을 때 우리 같이 사단에 있던 목사가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예? 뭐냐면은 "목사 같은 법사." 이렇게. 지가 보기에는 목사 지가 보기에는 그럼 당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에이 나는 뭐냐면 스님 같은 목사지." 스님 같은 목사래. 또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필요를 하는 무슨 이야기하기가 너무 싫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대. 어쩌자고 그러면 신학대학 가 가지고 목사했냐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그냥 가고 싶은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그래서 가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왔는데 자기 적성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야. 그냥 그만두지 하니까 어떡하느냐고 그냥. 군대도 와야 되고 신학대학 나도 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목사를 했다고. 목사 이런 고백하면 골치 아프지. 그럽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근데 저거 신도들 앞에서 전혀 안 그러지. 이래 깔죠. 그렇죠. 제가 뭐
뭐냐면 이게 한참 열의가 있을 때는 우리 자유로 가잖아요. 자유로. 일산 쭉 갈 때 자유로 가면은 자유로 보면 강 임진강 쪽으로 철조망이 쫙 져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 소초들이 다 있었어. 그 지키는 부대가 우리 내 소속 부대에서 지켰습니다. 그걸 지키는데 이게 소초마다 얼마나 이 소초가 많겠어요. 한 대대가 나가서 지키고 있거든. 걔들 힘들어요. 참 최전방 같으면은 앞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이놈 보고 자유로워 와 가지고 이 온 스포츠카들 다 들어오고 별 희한한 짓들 하는 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 얼마나 힘들어. 걔들 위문을 갈 때 여러분 아침에 가서 얘들 커피 주면서 떡 하나씩 주면서 떡을 거의 한 가마 반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해서 군대 집차에 실어 가서 나눠 주면은 아침 8시 부터 쭉 소초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달만 하면서 애들 손잡아 주고 내려오는 것만 해도 오후 5시 시가 돼요. 왜 도로 그죠? 길이 뭐 우리가 달리면 안고 다니는 길이지. 그걸 뭐냐면 애들 다니는 길로 차를 가지고 예? 가지고 와도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그걸 하고 했을 때 끝나고 나면 진짜 나도 지루하거든. 맨날 지네들도 내보면 또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보면 걔가 걔야 그냥. 군인들 얼굴을 했잖아. 시커멓고 그냥 군복 입고. 걔가 걔인데 그거 보면 쭉 내려오는데 오후 5시에 끝나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특히나 밤에 방문하면은 강바람 진짜 셉니다. 강바람 세고 보초를 쓰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발면 있잖아. 물 부어주면 물이 부어주는 순간에 식어. 그래서 라면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좋다고 먹어요. 요즘 애들은 좀 군대가 달라졌겠지만은 어 그렇게 좋다 얼마 엄청 보람되지.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저녁 7시 반 마지막 법회를 하고 마치면은 8시 반이에요. 그래 가지고 촤 그냥 집차 타고 들어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냐면 일요일 날 내가 얘들한테 와서 쭉 법회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만족스럽지. 만족스럽지. 내 수상 행식은 그렇다는 거야, 수상 행식은. 예? 그러니까 그게 쌓이니까 실은 여러분 내가 지금 평생을 일요일 날 어디 가 보질 않았어요. 평생을. 왜 그래요? 나 일요일 날 맨날 법회를 봐야 되니까. 일요일 어딜 가본 적이 없어.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해요. 가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가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어. 약간 그런 거는 있었어. 뭐 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챙기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 내가 어릴 때 뭐냐면 알 했던 법회 그곳에는 한 번도 못 가 봤으니까. 한번 가서 '그네들은 어떻게 여전히 법회를 보나.'라는 걸 바라보고 싶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법회를 보니까 갈 수는 없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군대에서는 월요일 날 놀았거든. 월요일 놀면 노는 거예요. 내 혼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노는 게 아닙니다. 놀아도 같이 놀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내 수상 행위라는 거야. 수상 행위. 예? 수상 행식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실은 나의 색은 자꾸만 거기에 맞춰지겠지. 예? 나의 그건 맞춰지겠지. 내가 지금 현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예? 아니 지금 내 친구들 만나면은 애들은 사회에서 인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들이 사회 얼굴이 있어. 그래서 저보다 다 한 몇 살씩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래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대원정사에서 제일 어린 생활을 지금 26 년째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애야. 내 얼굴에 어른 얼굴이 나올 수가 없잖아. 항상 어른들만 보니까. 어. 수상 행식이 어 색을 자꾸만 그렇게 갑니다. 수상 행식이 여러분 수상 행식이 그냥 내 혼자 가지고 있는 수상 행식이야. 교류하는 수상 행식이야. 교류하는 수상 행식이지. 아니 내가 이렇게 코가 높은 이유는 뭐예요? 내 엄마의 수상 행식이 코 높은 우리 아버지 수상 행식을 만나
어려울 게 뭐 있노? 어렵게 우리 모친코도 낮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 만나니까 더 높아진 거지. 수상이식이 수상이식을 만났는데 내만 수상이식 만났어. 그렇게 만난 거야. 예. 내가 지금 색으로 드러난 모양새도 그렇지만은 성격은 누구 닮았을까요? 성격은. 그 양쪽 성격을 어느 정도 쪼끔 더 어느 부분은 이것이 쪼금 더 있다.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고 다 닮았겠죠. 문화적으로. 다 닮았겠죠. 예. 고런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니요. 그걸 우리는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좋아서 만났겠나 탐진치로 만났겠나. 그건 아시겠죠? 수상식이라는 건 뭔가 좀 우리 객관적이고 좋은 것 같잖아. 그 수상식이 어떻게 발동하느냐? 탐진치로 발동. 탐진치로 발동을 해서 색을 자꾸만 양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은 무명. 문화적으로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 인류 문화가 생겼는지 잘 몰라. 무명. 옛날 사람들은 더 몰랐겠지. 그런데 행식은 분명히 있지. 각 종족들 간에 예? 내지는 각 인종들 간에 인도에서 보면은 각 종족이나 인종에 따라서 행이 다를 거다뇨. 행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인종과 종족 안에서 계급도 있을 거다뇨. 식이 있을 거다뇨. 그 식이 행식이 명색 이대로 가만히 있겠대. 나는 그냥 이런 종족에 태어나서 이런 그게 태어나서 요렇게 살겠대. 어쩌동동 뭐 달라진다고 애를 쓰겠대. 달라지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서울까지만 왔지. 내가 이전 태어났으면은 나 당장 미국 갑니다. 왜요? 서울이 난 지금도 역시 내 좁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이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서 그냥 해서 하지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내가 서울 안에서만 찾겠어요. 서울 넘어서도 가겠습니까? 서울 넘어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이야 뭐 이렇게 소통 문화 기구거나 내지는 뭐야 여러 가지 정보가 유통되니까 그렇지만은 궁금해서라도 가 봅니다. 가 봅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부산 살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용기인데. 부산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 아니 내가 돈 벌러 왔어요. 안 그러면은 떼써 가지고 공부하러 왔어요. 떼써서 공부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까지만 해도 용기인데 요즘 같으면 더 나아갔겠지. 나아갔겠지. 요즘 애들 당연히 부모들이 외국 보내려 그러고 애들도 외국 선호하고 하는 것들이 요쪽 요 안에가 자기가 좁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런데 나는 지금 외국 잘 나가요. 기껏 해 봐야 뭐 시간도 잘 안 나고 못 나가 봤어요. 못 나가 봤다. 왜? 나의 수상행식, 나의 탐진치는 고 정도야. 근데 요즘 애들 탐진치는 수상행식은 다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명세 요즘 애들은요. 예. 참 다 말 잘합디다. 말 못하는 애들 없어. 노래 다 잘해. 이놈은 그냥 코인 노래만 가 노래 연습만 했는가? 노래 못하는 놈들이 없어. 노래 다 잘해. 예? 그냥 다 잘하고 국산말 외국말도 다 잘해요. 조기 교육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뭐 상관없이. 왜 그래요? 요즘의 탐진치가 또 다릅니다. 요즘의 탐진치가 다릅니다. 그 탐진치를 부정된 언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존의 언어로 보면은 사람들은 탐진치를 가지고 중생들은 윤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니 우리 할 때보다 얼마나 지금 잘 살아 애들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군대 이야기했는데 남자들하고 군대 얘기하면 다 나 때는 이지. 저거 뭐 빼찌까 떼는 이야기하고 막 "야 뭐 18개월 그것도 못해 우리는 뭐 30개월 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18개월 또 해 봐라 지가 좋은 거. 30개월 해서 그러면 지금 18개월 하면 뭐 안 좋 "아이고 나는 18개월 하니까 너무 행운이고 너무 좋네."라고 애들이 할까? 안 그래요. 집들하면 다 다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나 때는 하지만은 딱 그런 것들이 탐진치. 역시 군대 가는 거 싫고 군대 가는 거 부모들이 보낼 때 애틋하고 아니 뭐 여자들이 살아가면서 요즘은 더 자유롭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위협을 덜 느낍니까? 여전히 예? 여자들은 뭐 생물학적으로 약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뭐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탐진치입니다. 자기가 살아나갈 생존하려고 해서 발휘하는 것들이 탐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좋더냐 했을 때 분리에서는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명색입니다. 그래서 명색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추구라고 해요. 추구. 각자의 추구가 있는 거야. 각자의 추구가. 그래서 추구 입장에서 보면은 무명행식은 생명의 추구였던 것 같으면은 명색은 생존의 추구라는 거예요. 생명의 추구는 그 생명체의 종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확산되는 것을 되는 것이 생명체의 탐진치입니다. 생명체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만 어떻게 그 생명으로서 번성하기를 바라죠. 어. 개구리가 왜 그렇게 많은 올챙이를 낳아요? 개구리 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런데 개구리 쥐는 모르는데도 그런 번식 작용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면서 살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번식하지 않으면 뱀한테 다 잡혀 먹혀 가지고 개구리의 뭐냐면은 종이 양서류가 끊어져. 개구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종 입장에서는 뱀보다 개체수가 월등히 많으면은 뱀이 잘 사는 거예요, 개구리가 잘 사는 거예요? 개구리가 잘 사는 거예요. 생명의 입장에서는요. 뱀한테 이긴 겁니다. 뱀한테 이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의 생명체는 다 번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인구가 계속 늘어왔지 줄어들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회 생산이 한정적이면은 인구 통제도 하겠지. 옛날 우리가 산화제 안 했잖아. 못 살아 가지고. 예? 그래서 둘만 놓고 뭐 해 가지고 중국 너무 많아가 하나만 놓쳤는데 요즘 중국 너무 안 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도 난리 나고 우리도 둘만 낳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 우리가 산화제한을 하는데도 많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중세 때의 버릇입니다. 농경시대는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속된 말로 쪽수 많은 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서 어떤 놈 하나 성공하면 우리는 그 놈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유전적 습성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 인간의 습성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낳는 게 유리해요. 똑똑한 놈 한 놈만 있으면은. 내지는 어떻게 아니 집 많은 게 좋아. 그럼 똘똘한 한채라 그래. 똘똘한 한채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지만은 이 바뀌기 전까지는 많이 낳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생명은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렇는데 그 생명은 확산을 기본으로 하는 탐진치를 가지고 있고 생존은 그 개체의 생존에 있어 탐진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불교를 설명하는 게 더 세련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택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나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요 차이가 딱 나요. 뭐가 나요? 품이 달라. 다르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알고 포용하고 세상을 품고 하는 품이 다릅니다. 근데 깨달았다고 뻥치는 작자들 품은요.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못한 인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뻥치는 거예요. 뻥치. 그 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쭉 쭉 전생 봤다는 사람이 빌딩 날려먹고 안 그러나?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키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단 말이야. 아니 막 깨달았다는 자들이 절에 쌈짓돈 놓고 서로 싸우겠어요? 자기 깨달았다며. 아니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며 절에 자리 가지고 싸우겠어요? 안 싸웁니다. 근데요.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거 가지고. 요번에도 뭐 저쪽 종단 뭐 선거한다 그러는데 선거하면 여러분 선거해 가지고 내가 참 뭐 좋아요. 선거하니까 '내 잘난 사람입니다. 내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 줄게요.'라고 하면
까지 해요. 이게 돈도 왔다 갔다 할까? 종교 선거에서 돈 왔다 갔다 하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돈 실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예 주고받고 해요. 이 도대체 이게 정상이냐고 했을 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을 지향하는 거요. 진짜 무명을 지향하는 거예요. 왜요? 탐진진항상 무명, 어리석음을 지향합니다. 어리석음을 지향해서 참 우리 꼴이 우스운지도 모르고 그 목표만 달성하면 잘했다고 예? 한다고. 계속 좀 이따 월드컵 하면 그렇지. 월드컵 반칙해야 돼 말아야 돼. 페어플레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몰라 우리는 페어플레이 안 할 거라도 이겼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이길란지 모르겠다. 반칙도 승부의 일종이라며. 어.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우리가 업과 윤회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잘못된 오류, 탐진체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옛날 불교에서 사람이 돼지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쪽으로 했지만은 불교 안에서의 핵심 내용은 탐진체의 거듭된 반복이 윤회입니다. 탐진치의 거듭된 반복이 윤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거나 말거나 간에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하는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온이라는 쌓였다는 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자 쌓이는데 이렇게 내가 쌓아왔어 안 그러면은 많은 생명활동과 생존활동 위에 쌓여있는 한 지점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을까?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불교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보는 게 다르잖아요. 자, 요 입장을 가지면은 여러분 다른 지금 종교나 생각에서 가져오는 우리 존재를 규정하거나 내지는 우리의 이상을 종교적 이상 다시 말해 이상이라 했을 때는 다 초월적 이상이지. 초월적 이상의 상상은 실은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영역은 믿거나 말거나의 내용이요. 깨닫거나 모르거나의 내용이에요. 불교의 내용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깨닫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 설명을 듣고 잘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해 현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자 두자 설명하도 이렇게 길었다. 비구들이요. 사리부타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큰 통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명 세 가지 발급이라 했잖아. 그죠? 무명에 대해서 삼명이 생기지. 삼명이 뭐죠? 숙명통. 그다음에 천안통, 누진통이잖아. 삼명이. 삼명이. 자, 숙명통, 숙명, 과거를 알고 있어. 과거인데 이걸 과거를 우리는 전생까지 확대시킵니다. 그 전생을 알고 있어. 전생이 경전 안에서는 애매모호하게 마치 나의 정생처럼 얘기했지만 한 생, 두 생, 세 생, 그다음에 그런 한 생, 두 생, 세 생만 있어요. 여러 생들이 있어. 여러 생들이 있단 말이야. 즉 여러 생들이 뒤에 나오고 했을 때는 무명행식 차원에서의 생이 있고 그다음에 명색 차원의 생이 있다는 얘 명색 차원의 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숙명통 통한 사람의 통찰과 소위 우리가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의 예? 통찰과 예? 역사에 몰지각한 사람의 통찰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러니까 음?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역사에 좋은 장면도 있지만 역사에 안 좋은 장면들이 예? 있잖아요. 조선시대만 갑시다. 조선시대 여러분 우암당 송시열 하는 사람 알죠? 이름은 들어봤잖아. 예. 온 기양 가고 나중에 막 그래 가지고 죽었는데 우암 송시열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신비화된 성리학,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그냥 신봉하고 성리학을 그냥
예? 세상 이뤄놓고 하는 아주 요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성리학 이념주의자야. 이념주의자야. 이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극에도 나오는 예속 논쟁입니다.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돼. 잘 아시죠? 예속 논쟁하면 이게 다 헷갈리는데 상복 몇 년 입느냐? 여러분 상복을 몇 년 입는 게 이게 지금 논쟁거리 아니요. 그 논쟁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예? 그때 예속 논쟁이 벌어지기 전 1-2년 전, 3년 전, 네? 여러분 기근으로 예? 수십만이 아사를 합니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가뭄이 들어 가지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저거는 뭐예요? 상복 몇 년 입는 거 가지고 난리죠. 이게 지금 현명한 거요. 통찰지가 여기서 큰 통찰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념적으로 신봉하면 이렇게 돼. 신 신봉하면. 근데 역사를 알고 우리 생명의 과정 내지는 생존의 과정 그 안에서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은 큰 통찰시를 가지게 돼 있지. 조선 이야기는 막 여기서 마치고 끝까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광대한 통찰지를 가졌다. 큰 통찰지와 광대한 통찰지가 뭐냐니까 큰 통찰지는 소위 해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의 인연관계를 잘 아는 거지. 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당신 MBTI는 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규정하는 것 같지만은 상대를 알라고 애를 쓰는 거지. 알려고. 근데 그 규정 속에 가둬두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서 MBTI를 이용해서라도 타자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은 '아 쟤는 왜 그래?' 하는 사람보다 낫잖아. 그걸 크다고 이야기하면은 전생까지 가면은 이거를 광대한 이야기로 쓰는 겁니다. 광대한 통찰지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명쾌한 통찰지를 가졌다. 명쾌한 통찰지. 여러분 뭔가 예? 이야기를 하다가 명쾌한 게 어떨 때 명쾌합니까? 명쾌할 때가 예. 뭐냐면은 논리가 딱 떨어질 때가 명쾌해집니다. 사람이 명쾌하다고 표현할 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논리적으로 딱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학 책에서 나오는 인수분해를 잘해야 돼. 인수분해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기를 잘해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정확하게 도출되면 우리는 명쾌하다. 그러니까 소위 불교 공부는 큰 통찰지와 방대한 통찰지를 가지려면은 일단 명쾌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가져 나올 수가 있었을 때 불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질문해 가지고 뜬구름 잡는 소리랑 명쾌할까요? 예? 답답할까요? 요즘 답답한 걸 우리는 고구마라 그러지. 고구마 먹다 물 안 먹으면요. 답답하잖아요, 얹혀 가지고. 예.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답답합니다, 고구마 먹은 듯이. 예. 예 그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왜 그러냐? 분석도 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 생각 말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했을 때 문제거리가 참 정체되고 해소되지 못하고 했을 때 답답한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기서 명쾌하다는 이야기는 분석해서 뭐냐면 통찰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명쾌 이야기를 합니다. 명쾌한 통찰지를 가졌다. 이구들이여 사리부타는 정강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졌다. 정강석화는 뭐예요? 정강석 답이 딱 나오면 정강석화예요. 답이 딱 나오면은 다른 뭐냐면은 옆에서 이러쿵저러쿵이 있어요. 싹 사라져. 싹 사라져. 항상 방편이 딱 서면은 정강석화. 해답이 딱 나오면. 방편이 있어서 해답이 똑 떨어지면 정강석화가 된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좀 전에 내가 연기의 앞부분을 이렇게 아니 뭐 우리 전통적으로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비달마에서의 억감 연기를 이야기를 하든지 예? 유식에서의 레아 연기를 이야기를 하든지 예?
저 화음에서의 법계 연기를 이야기하든지 연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학에 따라서 쭉 있는데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려 봐야 옛날 사람들 생각을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고 내가 분들의 이야기를 쭉 참조해 보니까 요렇게 종합하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아니 그분들만 논을 쓸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공부하는 나도 역시나 논을 예? 담론을 형성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 담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뭐 학자들처럼 고답스럽게 글자로 끄적거리기는 싫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쭉 쌓아 나가면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10여 년째 검토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경전에서 큰 문제되는 장면을 뭐냐면은 느끼질 않습니다. 오히려 억감 연기나 법계 연기나 이거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광석과 같은 통찰치를 이거들이요. 쌀이 붙다는 예리한 통찰지를 가졌다. 예리한 통찰지. 예. 아까 답이 딱 떨어진다 했잖아요. 내가 방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방편이 딱 맞으려면은 그 사람한테 딱 적용되려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차재설 혹은 근기설, 근기에 따라 딱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커리큘럼대로 차재설 차례차례 오는 설법하는 과정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한테 똑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랬을 때 필요한 게 항상 예리합니다.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니까. 외과적 수술은 예리해야 되겠지. 예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 물어보는데 개인 면담이 A면 B다라고 다 똑같으면 면담할 필요가 있어요. 밖에 A면 B다라고 걸어 놓으면 돼. A면 B지. 근데 여러분들이 A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한테 A가 아니기 때문에 B라고 나올 수도 없지. 대저 보면은 안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용이, 내용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뭐냐면 바램, 욕망에 대한 내용이겠지. 그래서 그 답은 요렇게 갈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디테일에 가면 다 다릅니다. 예. 욕계 새끼가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어요. 욕계 새끼, 무새끼가 다 엉클어져 있을까?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바램도 있고 자기 안에서 절망도 있고 내 현재 위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외과적으로 잘 이야기해 가지고 요리해 가지고 탁 해 놓을 필요가 있지. 그래서 예리한 통찰지. 그러니까 아주 앞에 분석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 일반론적 분석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냐면 여기서 예리한 것은 뭐냐면 외과적 대응,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 그 예리한 통찰지를 가졌다. 이거들이요. 사리부타는 꿰뚫는 통찰지를 가졌다. 꿰뚫는 통찰지를 가졌다. 아니 여러분 상담자가 요렇게 분석하면은 명쾌하고 좋을 것 같죠? 명쾌하고 좋아요. 잘리는 놈은 아파요. 아픕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수술하자면은 실은 진단이 났기 때문에 수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자면은 실은 병의 뭐냐면 80-90%는 고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을 딱 진단해 버렸으니까 이제 수술의 과정만 남은 거야. 자, 똑같이 진단했는데 수술하자는 게 좋아? 약물 치료하자는 게 좋아? 약물 치료하자는 게 좋겠지, 그지? 수술보다.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가 되면 약물 치료하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요즘은 수술해도 웬만큼 덜 자르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자르려고 로봇 수술도 하고 레이저 수술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좋아요? 아예 그냥 약물 치료해 가지고 그냥 하더라도 녹일 수 있는 게 좋아? 녹일 수 있는 게 좋겠지. 여기서 통찰 꿰뚫는다는 게 그거예요. 꿰뚫는다 했을 때 상처가 큰 사람한테는 상처를 직접 건드리면 안 되지. 상처의 힘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복두두고 그것을 보듬어 가면서
자기 스스로 회복하게끔 하겠지. 꿰뚫는다고 했을 때 나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 근데 꿰뚫었다는 얘기는 그걸 건드리겠다는 이야기야. 우회하겠다는 이야기야. 우회하겠다는 그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는 게 꿰뚫는 거야. 내가 꿰뚫었다고 해 가지고 "아이고 원명기 네가 네 마음속에서 요런 생각하고 있네."라고 해서 "니 지금 그런 생각했지?"라고 하면 좋아 안 좋아? "아닌데요."라고 반발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맞다니까요." 내가 지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맞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마음 가지고 싸워요? 원명지 마음 가지고 원명지 마음과 내 말과 싸우는 거야. 이게 지금 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이거 꿰뚫은 거야 꿰뚫지 못한 거야. 꿰뚫지 못한 거죠. 여기서 꿰뚫다는 표현은 그겁니다.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크다, 광대하다, 명쾌하다, 정광석화 같다, 예리하다, 꿰뚫는다 이거는 다 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전체적으로 방편이고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자기 내면 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제의 잘못을 나는 꿰뚫어 볼 수 있어 없어? 어제의 잘못을 꿰뚫어 보지. 근데 꿰뚫어 봐서 여러분들은 예리한 칼을 쓸 겁니까? 덮을 겁니까? 큰 통찰지와 방대한 통찰에도 탁 덮어버려. 모른 척해. 그건 통찰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내 마음속은 꿰뚫어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꿰뚫어 보려까 애써 외면할까? 애써 외면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지혜가 아니고 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6 번? 아닙니다. 크다부터 시작되죠. 아니 작던 사람이 크면 지혜지. 작던 사람이 커지기만 해도 지혜죠. 아. 지혜 수준은 있죠. 지혜의 수준. 그러니까 나중에 인제 거기서 반야바라밀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대성경전인데 부처님의 전생 보살행을 보면 다 바라밀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라밀이라는 이야기가 언어가 대승불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초기 부처 본생경 같은 데는 바라밀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혜 수준이 당연히 있겠지. 통찰의 수준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리부를 지혜제일. 예. 지혜에서 가장 으뜸인 제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목련 같은 경우에 신통제일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신통제일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는 예? 나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는 제일이야. 근데 해결은 사리불이 제일 잘하더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꿰뚫는 통찰체를 가졌다. 이거들이요. 사리부타는 보름 동안 차례대로 보름 동안 출가한 지 우리가 뭐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은 출가한 지 보름 만에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생각은 없고 그렇지만 내 나름의 주석을 했을 때 왜 목련은 7 일이고 사리불은 보름이냐라고 했을 때 7 일은 자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7 일이라고 보고 즉 다시 말해서 색 개의 수련을 끝내는 것이 수행을 끝나는 것을 7 일이라 보고 사리불은 왜 보름이라 보느냐? 사리불은 무색계의 7 일과 그다음에 색계의 7 일을 합쳐서 보름. 그래서 목련한테는 색계를 통한 아라한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리불은 색계와 무색계를 걸친 아라한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 일과 15 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차츰 뒤에 또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그때 가서 합시다. 다리보다는 보름 동안 차례대로 그래서 이것도 듣고 해 가지고 건방지게 옛날 부처님 제자들은 7일 만에 깨닫는 사람도 있었고 보름 만에 길게는 뭐 7 주, 7 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 주 7 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요즘 세월로 생각해 가지고 7 주 7 개월 하면
오산입니다. 다 7이라는 것, 7 하는 것이 표시하는 것은 어 자기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7 1이라는 것은 했을 때 부처님께 직접 받아서 7 일도 될 수가 있잖아요. 예? 7일 하면은 부처님이 옆에서 7일 동안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 가리불목련은 혜택받은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선 제자들은 다섯 비구가 더 앞서 있지. 다섯 비구가 앞서 있었을 때 우리가 어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설해진 것을 보면은 오비구는 참 빨리 못 깨쳤어요. 왜 그러냐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진보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라는 얘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르침이기도 하고, 다섯 비구가 이미 기존의 다른 종교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 사리불목련에 와서는 7 일, 15일 이렇게 되는 것은 사리불목련이 워낙 뛰어났기도 하고, 그때는 초기적 불교 교단의 전도의 초기의 상황이라 부처님께서 계속 뭐냐면은 7일 동안 옆에서 딱 앉혀 놓고, 예? 수행하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그러면은 어떤 제자들은 왜 7주 걸렸느냐? 7주 왜 걸렸겠어요? 일 주일에 한 번씩 교회 받으면 7 주. 그 7 주라는 이야기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매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매주라고 표현하면 좋고, 그다음 7 개월은요. 순간이 더 커지면요. 한 달에 한 번 될 수도 있겠죠. 한 달에 한 번 될 수도 있겠죠. 승가가 커짐에 따라 부처님 만나는 횟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사방승가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부처님 뵙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니, 얼마나 승가가 커졌으면은 코산비 비구들은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부처님 가서 "싸우지 말아라."고 훈계하니까 들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잘 모르십니다. "좀 옆에 잠시 계십시오. 우리가 먼저 싸워 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싸워요. 싸워서 그냥 부처님께서 고산비 비구들을 외면하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옛날 성가가 커져서 불교가 융성할 때는 제자들이 참 부처님 뵙기가 힘들 때도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7년 걸리죠. 7년 걸려서 와도 깨달아요. 한 번 뵈 가지고 안 돼. 아이, 사리불도 7일 동안 하는데, 사리불 목련도 어떻게 돼? 한 번 뵌 것만 해도 광명이지, 영광이지. 나도 그냥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겠네. 그렇게 영광이고 광명이어서 부처님 뵌 것만 하더라도 수다원을 향하게 됩니다. 다 구전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정반왕 부처님 아버지가 슈토다나 언제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까? 당신 아들을 부처님이라고 태존이시라고 부르는 순간 수다원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아들인 거야? 아니면 스승으로 모신 거야? 스승으로 모시는 순간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으로 보면 부처님 뵙는 것만 하더라도 실은 뭐냐면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대로 뭐 7일 7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참고 삼아 해 드립니다.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닦았다. 윗바사나 했을 때 윗바사나 내용은 사띠입니다. 사띠. 정념 수행입니다. 정념. 정념 수행이 뭐냐니까 염자 우리가 세 가지로 번역한다 했죠. 한국 우리 한국 스님들이 세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첫째 알아차림, 두 번째 주의 깊음, 세 번째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 어느 것으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무엇에 주의 깊으냐? 무엇을 마음 챙겨야 되느냐 했을 때 내용은 한자어가 더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자 밑에 마음 심자가 생각념자야. 그러니까 생각념자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뭐야? 현재적 마음을 이야기해요. 현재적 마음. 여러분들의 현재적 마음은 제 이야기를 어떻든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애를 쓰지.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의 지금 뭐야? 예. 지식의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쌌디를 하고 있는, 그래야 내 말이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쓴 단어 쌌디, 예? 마음챙김, 알아차림, 주의 깊음,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금자에 마음심자, 생각념자, 생각에 대한 관념. 이걸 모르면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 썼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쫙 올라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이라. 생각이라는 건 날생자의 한자어로 깨달을 각자입니다. 어디에? 마음에서 잠복되어 있는 것이 일어나서 인지됐다는 것을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그 생각이 지금은 이야기하고 설명 듣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문제지. 그런데 주식 숫자 보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 '아, 이제 팔아야 겠어.' 이 생각이 탁 일어난다고. 어? 이 생각이죠, 그죠? 생각이 탁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어제 팔아야 되는데.'라는 것은 최종의 표현이고, 어떻게 해요? 딱 고는 순간 마음이 축 떨어져. 그걸 우리 포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씨 그때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나는 알아요. 거기에 그냥 다 빠져 가지고 또 후회하고, 절망스럽고 탄식하고 그게 막 엉켜 있는 거야. 그 엉켜 있다면 쌌디 정념 수행을 안 하는 거야. 그 정념 수행할 때 그때 일어난 마음,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그걸 알기 위해서 주의 깊어야 되는 거지. 미세하거든. 미세하거든. 그다음에 그 마음에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 챙겨야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염하는 글자 사띠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불교 수행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자기 평가가 잘 되어야 돼. 그 수행을 우리는 위파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파사나 정념 수행을 이라고 얘기해. 이것을 잘 자꾸만 다루다 보면은 이 마음에 내가 혼란스럽게 빠져요. 자꾸만 이것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어.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때 떨어질 때 우리는 정이 형성됩니다. 선정, 삼매. 삼매라는 이야기는 집중해 가지고 막 다른 생각 잡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잡생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떨어뜨릴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잡생각 안 하면 눈 감고 그냥 마음 안 쓰면 되지. 그걸 어떻게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했을 때 그런 의미로 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협의의 내용이고 협의 좁은 의미에 아니고 번뇌에서 뭐냐면은 번뇌에서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정 이렇게 능력. 그래서 선정에는 정에는 삼매는 세 가지가 있댔죠. 객관화, 어? 부동성, 객관성, 일관성, 부동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음을 떨어뜨려 놓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식 딱 보면은 이렇게 돼 숫자가 변한 거야. 딱 듣고 있어 가지고 다음 달 돼 가서 딱 보면은 숫자가 그대로 와 있어. 기억 쓰지 마. 어. 근데 이거 보고 어떻게 그저 팔아야 되는데 저거 팔아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저런 거 강박에 빠지면은 곤란하단 말이야.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윗바사나를 해야 삼매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 수행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닦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사리부타가 차례대로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닦은 것이다. 윗바사나를 닦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자꾸만 정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정장됐다는 이야기. 3. 비구들이여. 여기 사리부타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렸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이 떨쳐버렸다라고 해서 마치 그냥 세속을 초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어가 이 떨쳐버렸다는 말을 써서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감각적 욕망이 번뇌 아닙니까? 욕망에서 벗어나서 정도로 쓰는 게 좋습니다. 욕망을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욕망을 떨쳐버리면 욕망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떨어뜨려 놓고 봤기 때문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격시켰기 때문에 뭐냐면은 뒤에 심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일으킨 생각과 고찰을 할 수가 있다고. 욕망 속에 있으면은 이성적 뭐냐면은 활동이 안 일어나지. 욕망에 빠졌으니까 뭔 이성적 활동이 일어나겠습니까? 해로운 법. 내가 옳다라고 하면 이성적 내용이 안 일어나지. 이성적 내용이 안 일어나지. 내가 옳은 것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겠지. 근데 아이 옳은 것을 관철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이 있잖아. 그것을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서 우리 점심 공장을 하다니 점심 쫙 먹을 때 사람들이 조용히 먹는 게 좋아요? 떠들면서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떠들면서 먹는다라고 본 사람은 조용히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법당에서는 조용해야 된다. 그래서 떠들면 안 된다는 규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자, 조용히 먹었을 때 맛있을까? 떠들면서 먹었을 때 맛있을까? 음식을 먹는데 법당에서가 아니잖아. 우리는 법당에서 음식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조용히 먹는 게 맛있어요? 이야기하면서 먹는 게 맛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떠들면 맛없습니다. 침 튀기니까. 이야기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겠죠. 법당에서가 사라지고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조용히 먹는 것보다는 담소를 나누면서 먹는 게 훨씬 낫겠죠. 빨리 먹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천천히 먹어도 됩니까? 빨리 먹어야 돼. "아이 공양반 바쁜데 말이야. 얼른 먹지. 저거 왜 저렇게 느릿느릿하게 먹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빨리 먹으면 맛있을까요? 천천히 먹으면 맛있을까요? 예. 고려가 여러 가지가 되잖아. 여기에서 어떤 룰이라는 것이 있어. 안 그러면 룰이라는 것은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보조적 장치일까? 보조적 장치지 절대적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절에서 밥 공양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먹든 저는 별 개의치를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다른 절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 절은 왜 이렇게 밥 먹는데 시끄럽냐."고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절을 잘못 다녔다.' 예. 또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율이 필요하죠. 개라는 게 필요합니다. 개라는 것은 조용히 먹는 게 개일까? 매주 뷔페 안 빠진다는 게 개일까? 개도 달라지는 정. 아니 좀 옆에서 예? 어떤 사람들은 옆에 밥 먹는 소리 찹찹찹찹 소리를 내면 듣기 싫어하더라고. 어? 아니 찹찹 소리 나는 거를 꼭 들어야 되겠냐고. 그것만 그거 민감해 가지고 그냥 고거만 듣고 다니는 사람들 있다고. 그래 너무 정에 빠져도 문제고 지 객관화는 안 되고 너하고는 너무 객관화가 잘 돼. 여기서 핵심의 문제는 해가 부족 해가.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느냐는 거지. 해가 부족한 거지. 요런 저런 것들을 했을 때 해로운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겠냐고. 그죠? 감각적 욕망뿐만 아니라 해로운 법이라는 것이 감각적 욕망은 자기 것이죠. 내 내면 것이죠. 해로운 법이라는 것은 내 환경이잖아. 그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 즉 유신근경과 개금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따로 있냐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여기서 지속적이라 했잖아요. 고찰 한 번으로 끝나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불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지속적 고찰을 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참 인간 세상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래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 그래서 떨쳐버리심 자꾸만 이야기하지만은 멀리 떠남에 있어서의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금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 큰 문제가 아니더라. 예. 그냥 지난번에 우리 과일 높게 쌓아놨다가 와장창 떨어진 적 있잖아. 내가 쌓을 때 나라인이 "오늘은 높게 쌓아야지." 할 때 저거 떨어지면 저러고 저러고 마음은 걱정을 했는데 그날따라 내가 또 과일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막 "아이고 뭐 높게 쌓아 봐라." 얼마큼 진짜 높게 쌓는 거야. 근데 쟤를 지내다가 아니나 다를까 와장창 내려앉았잖아. 내려앉아 가지고 뒤에 사과가 무너지면서 앞에 배를 치 가지고 마치 그냥 그 뭐야 볼링장 핀처럼 우다닥 무너졌거든. 우다닥 무너지면 내가 연불을 놀래가 "그만둬요." 보면서도 연불해요. 보면서도 연불합니다. 왜? 예상을 했거든. 그럴 수가 있거든. 그 예상하기 때문에 크게 뭐 안 하고 연불을 쭉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뭐 잔소리해서 알아서 나와서 다 쌓고 해. 알아서 쌓고 하는데 내가 뭐 연불을 그칠 일이 없죠. 왜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오히려 그때가 내가 연불을 멈췄을 때 문제가 더 생기더라는 생기더라는 것을 익히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 이야기를 길게 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꺼낼까? 저는 이런 방구도 안 꺼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확대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구도 안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죠. 지구 중력의 이야기입니다. 지구 중력의 이야기는 가장 보편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거기에 무슨 제사하다가 왜 과일이 떨어지지 이런 이야기를 섞으면요 골치 아파져요. 그냥 여기서 가장 보편적 상황은 중력입니다.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건 아니고 너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잠잠함으로써 그 크기가 작아집니다. 아니고 내가 그걸 지적하면은요. 그 순간 산더미만한 문제가 됩니다. 산더미만한 문제가. 나라는 그럼 잘못된 의도로 했을까요?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 크게 싸 가지고 기분 좋으라고 한 거예요. 좋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정을 보면은 그것이 안 좋은 사정이겠어요. 안 좋은 것 안에 반드시 어떻게 계기가 있어서 좋은 쪽으로 예? 전환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전환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환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큰 문제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희열과 기쁨이 있죠. 그다음에 행복, 마음의 안정을 자꾸만 가져옵니다. 욕망을 떨어뜨릴 때 여러분 욕망 떨어질 때 욕망 보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일부터 여러분 욕망 이야기해 볼까? 이번 목요일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내 탐욕을 이야기하고 내 안에 가식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이야기하러 내가 무슨 말끔합니까? 기분 안 좋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 안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볼 줄 알게 되는 게 뭐죠? 만의견이 보입니다. 불교 공부하면은. 탐진치는 아직 여전히 안 보이더라도 뭐가 보여? 만의견. 아만과 내가 믿지 못하는 의심과 그다음에 내 고집, 주장은 보입니다. 고거 보여서 거기에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아이고야 내가 왜 그런 자꾸 주장을 했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밥 조용히 먹어야 된대요. 뜯으면서 먹어야 돼. 그게 아니고 맛있게 먹어야 돼. 밥에 예? 말이 나와서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예? 반찬이 뭐 몇 가지가 맛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잘해 주고 못해 가 여러분 반찬 별로 없어도요. 이 법당에 사람은 꽉 잡아요. 맛없는 거.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은 다 다른 맛에서 오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규정을 짓지 마라.' 이러니까 뭐 대성본문 같다 그지? 예 그래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먹는다. 오늘 굉장히 광설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시간이라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쪽쪽 빼 봅시다. 맞습니다.